프로젝터 리모컨이 아직 도착을 안 하고 있는 관계로 프로젝터 리모컨이 도착을 안 하고 있긴 하지만은 일단은 11시가 되었으니까 기다리면서 일단 조금 일단 인트로 이제 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뭐 강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제 우리 교구 전산정보실에서 일하고 있는 김광도 고수마 신부입니다. 뭐 굿뉴스가 이제 제 소관이다 보니까 이제 성동 우리 복지관에서 일하고 계시는 노건봉사회하고 함께 이렇게 해가고 있는 건데 하필이면 제가 취미생활이 영상과 음향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당에서 이제 언제나 이제 보좌 신부 때 보면은 주일학교 행사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이제 뭐 그런 것 때문에 저는 대략 이제 한 5, 60명 정도의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음향 장비를 이제 갖고 다니는 이제 그런 편이기 때문에 이제 어쩌다 보니까 잘 맞아 떨어져 가지고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화면이 나오네요, 그렇죠? 네,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가 얘가 좀 걸쳤네. 뭐 구석에 뭐 저거 정도는 뭐 괜찮겠죠.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이크를 어떻게 잘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런 것보다 어떤 전체적인 음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가지고 계신 것이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 이제 녹음봉사뿐만 아니라 이제 전례봉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자리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바르게 읽고 바르게 전달하기라고 하는 우리 제목이 있는데 이가 어디로 넘어가길래 안 먹히냐? 네, 바르게 읽고 바르게 전달하기라고 하는데 예전부터 이 많은 사람들에게 뜻을 전하는 일은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음향이라고 하는 부분들, 소리에 대해서 연구가 이루어져 왔었고, 이제 그것들이 많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는지 그걸 연구하는 학문들이 음향학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전문적인 학문으로 있고, 이제 그 가운데는 좀 두 가지로 나뉘게 돼요. 기본적으로 공간을 잘 설계하면은 소리가 좋습니다. 그러겠죠? 네. 공간을 어떻게 잘 설계하면 건축 단계에서 음향을 고려해가지고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클래식 취미가 있으신 분들은 공연장 가보시면은 그 공연장이라고 하는 것의 구조는 건축 음향의 어떤 집대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자리 배치라던가 그 위에 이제 구조물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무대에 있는 소리를 관객석에다가 잘 전달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있는 게 그건 건축 음향이라고 하고, 오늘날 우리는 또 다른 기술이 생겼죠. 네, 전기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면서 전기 음향을 쓸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근데 지금 이 공간 같은 경우에는 전기 음향의 사용을 전제로 주변의 벽들을 보면은 천으로 뭔가 둘러져 있죠. 네, 쓸데없는 울림 생기면은 오히려 곤란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최소화하고 전기 음향을 가지고 하겠다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먼저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전기가 없었으니까 다 생으로 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하는 방법들은 지금 저희 고대 로마 시대의 극장 유물인데 저렇게 사람들을 층층이 올려요. 이제 쫙 올리고 뒤쪽에 벽들을 잘 배치를 하면은 그런 것들을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기 음향이 없다고 칩시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보다 좀 높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또 안 꺼졌니?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는 거를 훈련을 했던 거예요. 네. 배우들 같은 경우 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기서 배우들 성악가들 이렇게 하면은 지금 전기 음향의 도움 없이도 일단은 뒤에 들리세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높이 있다라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소리를 전달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던 겁니다. 이게 이제 건축 음향을 활용하거나 기본적으로 아니면은 발성을 활용해가지고 제가 배에서부터 끌어올려가지고 지금 발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훈련되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계속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이 나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우리는 전기의학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제가 힘을 들이지 않더라도 그거를 이제 그 전기가 잘 이제 시설이 도와줘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을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 고대 그 로마 시대 같은 경우는 사람들을 이렇게 높여가지고 이제 이 소리가 전달이 다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 생각보다 사람은 굉장한 흡음재입니다. 사람이 많은 소리가 먹어요. 예. 예,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최대한 직선으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옆에 이렇게 있는 거를 지나가게 되면 소리가, 에너지가 그만큼 먹히기 때문에 저가 다 보일 수 있는 이렇게 제가 높은 위치에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성당에서 강론은 어떻게 했을까요? 명동성당에 가면은 예전에 주교자가 있던 자리를 지금은 독경대 위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왜냐면 옛날에 그랬기 때문에, 원래 그랬던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 명동성당 사진인데, 지금 한 두 번째인가 세 번째 기둥에 계단으로 올라가 가지고 있는 거가 있죠. 레이저가 어디로 갔니? 여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높이 올라가서 신부님이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어디쯤 저기쯤 이제 그 중간쯤에 서가지고 사람들한테 목소리를 크게 외쳐가지고 강론을 했어요. 네. 기본적으로 그 더 이전에 트리엔트 공예 시대의 미사에서는 말씀을 전달한다는 거의 포기 상태였습니다. 미사 경본을 우리가 우리말로 지금 하고 있죠. 미사 때 사용하는 말들을 갖다가 이제 우리말로 해서 알아들을 수 있게 이거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게 생긴 이유 중에 한 가지도 전기 음향이 개발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목소리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없을 때 어떻게 해요? 일단 라틴어니까 알아듣지도 못해.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리고 알아듣는다 하더라도 그 신부님 저 앞에서 벽 대고 이러고 뭐 하고 있으면은 저 벽 대고 벽에다가 이제 바라보고 뭐 이제 미사경무 이제 뭐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들리겠어요, 안 들리겠어요? 하나도 안 들리죠. 그 라틴어를 알아듣는 사람이라도 안 들려요. 그러니까 저 시절에는 복사가 중요합니다. 복사가 있어야지 미사가 돼. 응답할 사람은 있어야 되잖아. 복사들이 그 라틴어 미사 경문을 딸딸딸 외워가지고 도미누스 보이스컴은 에쿰 스피리투 하고 뭐 이제 세쿨라 세쿨로룸 하면 아멘이구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외워가지고 했대요. 예, 저는 그 시절을 살지 않았으니까 뭐 했대요. 예. 어떤 그랬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하느님 말씀에 대해서 이제 우리 말로 알아듣는 말로 이렇게 전달을 하게 된 거에는 예전에 이렇게 이렇게 그 건축 음향과 이제 모든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전달이 잘 안 될까. 예전에 라틴어로 미사를 하던 때도 강론은 그래도 신부님이 풀어가지고 그 말로 알아듣는 말로 이렇게 한다고는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래도 사람들한테 들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전기라고 하는 에너지를 더 얻어가지고 이제 음향 설비를 이용을 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제 전기 음향이 갖고 있는 것은 비슷합니다. 음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공기의 진동으로 여러분에게 소리가 들리는 거죠. 공기의 진동이 있고, 그러니까 제 성대를 울려서 나오는 공기의 진동이 있고, 그 진동이 여러분 귀에 들어가서 귀 안에 있는 고막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울림이 해서 이제 안에 있는 그 달팽이관 안에 있는 그 청각 그 신경들을 건드려 가지고 소리가 들리는 구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소리는 공기를 타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매질을 타고 가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공기 중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공기를 타고 들어올 소리를 듣죠. 물속에서 소리를 때리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멀리 갑니다. 그러긴 하지만 우리 물속에서 살지 않잖아. 기본적으로는 공기 안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그거다가 공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소리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힘이 약해지죠. 네, 우렁차게 큰 소리로 해봤자 이제 저기서 저 멀리 있으면 뭐라고 하고 이렇게 들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안 들리죠.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더 크고 세게 밀어주는 역할을 전기가 해주는 겁니다.
기본적인 구조는 마이크라고 하는 기관이 우리의 귀를 대신하는 거죠. 그 사람 앞쪽에서 저하고 가까이에 있는 제가 발성하는 제 입 앞에서 있는 이 공기의 진동을 요 마이크가 잡아가지고 요거를 전기 신호로 바꿉니다. 그래서 마이크 단에서 이제 하는데 마이크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지만은 정식 이름은 마이크로폰이에요. 폰은 이제 소리라는 뜻이고 작은 소리를 마이크로 한 폰을 갖다가 잡아준다라고 해가지고 마이크로폰이라고 부르고 너무 기니까 마이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갖다가 이제 믹서라고 하는 장비가 있어요. 그 다음 단에 지금 여기에는 저 뒤에 그 위에 보면은 조종실이 있거든요. 방송 조종실이 그 안에 이제 이 음향을 만질 수 있는 보통 이제 그 성당에서도 보면은 한 사람만 있습니까? 아니죠. 제대에도 마이크 있어야 되고 독경대에도 마이크 있어야 되고 해설대에도 마이크 있어야 되고 성가대도 잡아주는 마이크 있고 뭐 이렇게 여러 마이크 채널들이 있죠. 그 채널들을 거기서 들어온 소리들을 잘 섞어서 그 스피커로 내보내주기 위해서 소리를 섞어준다라고 해가지고 믹서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우리 가정에 이제 주방에서 쓰는 믹서는 온갖 음식물들을 섞는 거죠. 네, 요거는 소리를 섞는 믹서를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보통 이제 이런 그게 없다 하더라도 요 안에서 이제 소리를 일단 그 조절을 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돼요. 그 전기 신호가 이제 마이크 단에서는 대단히 미세한 전기 신호였던 거를 갖다가 믹서가 캐치를 해가지고 조금 증폭을 시켜가지고 적절한 그 크기로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앰프로 보내요. 중간 사이에 뭐 여러 가지 프로세서들이 있긴 하지만 그것까지는 우리가 알 필요 없죠. 네, 전문가들의 영역이니까. 앰프라고 하는 것에서 전기를 제일 많이 먹습니다. 전기의 그 힘을 끌어다가 이제 이렇게 들어온 신호를 갖다가 이렇게 키워가지고 그래서 증폭기입니다. 앰플리파이어라고 하는 증폭기의 그 앞에다 가지고 앰프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빡 키워가지고 이제 저 달려있는 스피커를 구동을 시키는 거예요. 스피커는 또 판이 이렇게 있고 자석이 있고 그 코일이 있어가지고 전기 신호가 들어오면 떨어가지고 소리를 이제 그 공기를 진동을 시키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거가 됐기 때문에 성당의 구조도 바뀌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이런 거가 없을 때는 아까 본 것처럼 명동성당의 중간에 그렇게 계단이 올라가야지 겨우 사람들 거기 모인 사람들한테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었지만은 오늘날에는 성당 앞에 예쁘게 있죠. 네, 성당 앞에 있어요. 네, 제가 나온 그림으로 초상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에 저렇게 글이 높지 않은 곳에 이제 그래도 좀 사람들한테 보이긴 해야 되니까 약간 높기는 한데 글이 높지 않은 곳에 이제 전기 음향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명동성당에 120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다 명료하게 이제 그 소리를 전달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사실 명동성당 같은 경우는 그 옛날 고딕성당이기 때문에 저 음향 잡는 거가 대단히 어려웠다고 해요. 지금은 많이 안정되긴 했는데 이제 스피커를 어디다 배치하고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연구하는 사람들이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이 건축 음향과 건축적으로 어떻게 소리를 잘 다룰 수 있느냐와 또 이제 그 전기 음향들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는 되게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하는 대상입니다. 어쨌든 근데 우리는 그거를 다 알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소리가 전달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사진 찍을 때도 원판 불변의 법칙이다. 처음 들어가는 소리가 제대로 들어가야지 뒤에 뭔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 이제 요즘 이제 기술들이 되게 좋아져가지고 뭐 왜 가수들이 녹음실에서 노래할 때 떨어지고 하는 것도 보정도 해주거든요. 뭐 오토튠 해가지고 이제 그 미묘하게 뭐 한 4분의 1음 떨어지고 하는 이런 것들 기술로 잡아낼 수 있습니다.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이거를 하려면 음향 엔지니어가 필요한 거고 그리고 그거는 후반 작업이 있는 녹음을 해가지고 후반 작업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라이브 공연 가가지고 그거 못 해줍니다. 그러니까 라이브를 잘하는 가수가 실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가 이제 그거 라이브 때는 이런 보정 못 해줘요. 그리고 우리는 다 라이브죠. 네, 다 라이브입니다. 우리 다 미사 시간에 하는 거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서 녹음 봉사회를 같이 하고 싶어가지고 오시게 되면은 요 중간 사이에 이제 요 사이쯤에 이제 마이크와 이제 믹서는 우리 뭐 보통 녹음할 때는 안 쓰게 하는데 요 사이에 이제 녹음기가 들어가겠죠. 컴퓨터가 녹음을 해가지고 그 파일을 다른 사람들은 다른 컴퓨터에서 재생해서 여러분들 그 컴퓨터의 스피커에도 작지만 앰프가 달려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스피커로 소리를 듣는 거예요. 예. 사실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에도 핸드폰에도 똑같이 마이크 달려있죠. 마이크 달려있고 이 마이크를 처리하는 뭔가가 있을 거고 그거를 전파를 통해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의 핸드폰으로 보내죠. 그 안에도 역시 들리게 하는 스피커를 구동하는 앰프가 있고 스피커가 있어요. 다 이제 그런 식으로 모든 소리가 전달이 되는 건데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일단 들어가는 것부터 모든 과정 중에는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오는 거예요. 좋은 거가 들어갔을 때 쓰레기를 만들 수는 있긴 하지만은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처음부터 좋은 소리를 마이크에다가 넣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중요한 조건이죠. 그 앞단에 이제 여러분들이 발성을 어떻게 잘하고 어떻게 더 똑바로 이제 명료하게 발화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시간에 우리 회장님과 이제 우리 봉사자 분들이 진행을 해 주실 거고, 그럼 그 다음 단계 마이크에다가 어떻게 잘 집어넣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어떻게 잘 써야 되는가. 왜냐하면은 우리 천주교회는 안타깝게도 돈이 없어요. 대형 교회를 가시게 되면은 보통 그러면은 그 교회 예배당 안에 이제 신자 자리 뒤쪽에 보면은 방송 조정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이 있어요. 음향 간사님이 앉아가지고 조절을 해줍니다. 원래 공연 같은 거 할 때 이제 믹서를 만지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앞에서 누군가가 말을 하는데 얘가 소리가 작아 그러면 소리를 살짝 최대한 키워주고 그리고 이제 공연 이제 하는데 이제 그 소리가 이분은 남성이고 되게 중저음이 가득하고 막 이러면 둥글 소리가 나고 그러면 그런 것들 그러면 또 되게 그 울림 이렇게 하면은 좀 살짝 줄여줘야 돼. 그런 것들 좀 고음으로 맞춰주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원래 사람이 듣고서 이렇게 해줘야지 아주 이상적인 소리를 뽑아줄 수가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런 거 없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성당에서 보셨겠지만 음향시설은 이런 캐비넷 안에 렉장 안에 잠겨 있습니다. 관계자 외 만지지 마세요. 조절을 못 해줘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그 세팅되어 있는 것에 맞춰서 소리를 마이크에다가 집어넣어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우리 복지관 시설들이 지금 제가 뭔가 지금 소형 믹서와 제 마이크를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 아까 미사할 때보다는 제가 마이크에서 많이 떨어져 있죠. 이것들을 조절을 제가 슬쩍슬쩍 해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무작정 이걸 소리가 그럼 지금 좀 울리죠? 네, 이러다가 보면은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그 피드백이라고 하는 건데, 마이크는 소리를 키워주는 장비죠. 그 소리가 타고 들어가서 커져가지고 스피커로 나가는데, 그게 다시 여기 들어가가지고 더 커진 거를 반복을 하면 저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면 소리가 좀 듣기가 더 곤란하니까, 그 각각의 본당에서는 상황에 맞춰가지고 적당한 그 값을 찾아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애지간히 좀, 이 울림이 막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이 나기 직전의 상태를 보통 만들어 놨을 거예요. 물론 요즘에는 그 음향의 기술이 더 발전을 해가지고, 이걸 자동으로 해주는 장비도 있습니다. 이제 보통 아까 하울링이라고 하는 그 피드백 소리가 날 때 특정 주파수 그 소리거든요.
그럼 이거 소리가 나네 하면 거기를 자동으로 깎아주는 그런 장비들도 있긴 한데 대부분의 성당에 그런 거 없습니다. 네, 아주 비싼 장비는 아니긴 하지만은 요즘 나온 장비라서 그리고 그거를 이제 크게 이제 설치하거나 그러지 않았을 공산이 커요. 어쨌든 우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마이크에다가 그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값에 따라서 그것들을 잘 해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본당에서 사용하게 될 마이크에는 보통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선 마이크, 핸드 마이크가 있을 거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구준액 마이크라고 하는 요 마이크인데, 독서대에는 대개 이게 달려있죠. 네, 여러분들이 이제 일단은 독서 그거기 때문에 요 구준액 마이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물론 이제 이것도 꼴 보기 싫어라고 하면서 바운더리 마이크에서 이제 바닥에 놓이는 마이크가 있는데, 걔는 다루기가 더 어려운 관계로, 그거를 설치하고 있는 본당은 많이 못 본 것 같습니다. 거의 많은 경우에 이 구준액 마이크를 쓰는데, 이 구준액 마이크는 왜 구준액이냐? 이게 생긴 게 거의 모가지 같다. 구즈의 넥이다. 그래가지고 구즈넥 마이크라고 부르는 그런 마이크입니다. 그래서 이게 길다랗게 이제 가느다래요. 주로 가느다라고 끝에 이제 캡슐이 있는데, 마이크들은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보통 본당에서 만날 수 있는 마이크는 대부분의 경우에 지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마이크의 방향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져요. 얘도 이제 그 지향성인데 마이크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뭐 이렇게 하는데 옆에서 하면 소리가 작아지죠. 근데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소리가 작아지죠. 앞쪽에 있는 소리를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조준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마이크 조절을 하시잖아요. 이제 그 독경대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 올라가가지고 위치를 잡으실 때 이 마이크의 전체적인 방향이 내 입을 가리키게 잡아주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 이게 폴라 패턴이라고 이제 그림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마이크를 방향의 0도 이제 그 각도와 다른 각도로 갔을 때 얼마나 잘 받아들여지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통 이제 마이크의 스펙시트라고 하는 이제 그 사양 설명서에 보통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성당에서 사용하는 마이크들은 단일 지향성 마이크이거나 초지향성 마이크입니다. 지금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슈퍼 디렉셔널이죠. 슈퍼 초지향성 마이크에 해당하는데 좀 더 지향이 좁은 마이크인데, 뭐 일반적으로는 그냥 지향성이기 때문에 한 45도 정도 범위 내에서는 뭐 충분히 그냥 들리기는 해요. 그러긴 하지만은 가장 좋은 소리를 잘 잡아주는 건 마이크의 정면이다. 요 축선상에 내 입이 가게끔 조절을 해주시면은 가장 좋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마이크 조절할 때 이제 이 마이크에 이제 자바라가 달려 있잖아요. 자바라가 달려 있어서 여기에 관절이 보통 하나 있고 또 여기에 관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그래요. 이게 없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여기가 자유롭지 않고 위아래만 꺾이는 애들도 있기는 하지만은 대부분은 보통 이 관절이 두 군데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일반적으로는 제가 키가 커가지고 지금 되게 높여놓긴 했지만은 여러분들 뭐 키가 작은 분들은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정도로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얘가 옆에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당겨 오시면은 사실 마이크에 별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직된 상태에서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근데 사실 그 미사 시간에 그거 할 시간이 잘 없으니까 그냥 대충 당겨와도 뭐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너무 이제 그렇게 이제 이게 옆으로 이렇게 돌리게 되면은 얘한테 이게 조금 방향이 약간 돌아가는 그런 느낌으로 꼬이게 되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수명에 좀 악영향을 줄 수 있는데, 사실 뭐 그렇게 해봤자 몇 년 차이 안 나긴 해요. 근데 하지만 신부님이 좀 아껴 쓰고 싶다라는 그런 거가 강하다라면은 그런 것들을
마이크를 다루실 때 이제 이 관절 꺾을 때도 이제 묵 하고 이렇게 당겨오지 마시고 살살 이렇게 좀 하시는 것들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요 마이크 이거 되게 제가 저렴한 거로 산 건데 25만 원짜리입니다. 본당에서 보통 사용하시는 구준액 마이크들은 대개 한 6, 70만 원 정도 해요. 한 자루에. 네, 비싼 것들은 뭐 몇백만 원씩 가는 물건들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본당에서 이제 음향 업체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할 때쯤 구입하는 마이크들 가격은 한 6, 70만 원 정도 선의 것들을 제일 많이 봤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뭐 분당에 예산이 없어 그러면은 저처럼 이렇게 20 몇만 원짜리를 살 수도 있긴 하죠. 네. 근데 뭐 어쨌든 한 마이크라고 하는 거가 가격이 그렇게 작지는 않다라는 거를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마이크에 보면은 마이크 솜이 있습니다. 그 끄트머리에. 그렇죠? 솜이 달려있는 얘는 뭐 하는 역할인가? 라면은 얘를 갖다가 비껴보면은 요렇게 나와요. 이 상태에서는 그 입에서 발음을 할 때 비읍이나 피읍 같은 것들을 말하게 되면은 비읍이나 피읍 하더니 푹 하는 소리가 나죠. 퍽 하는 이게 파핑 노이즈라고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솜이 있기 때문에 조금 걸른 겁니다. 팝필터라고 얘기를 해요. 팝필터 하는 윈드 스크린이라고 하는 건데, 이 파핑 노이즈를 갖다가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잠깐만 이걸 베끼고 보여드릴게요. 요거가 없으면은 조금 더 명료한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은 조금만 하면은 이렇게 여러분들 귀에다 대고 후 하고 불렀을 때 그 느낌이 마이크에 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마이크 솜을 꼭 하고 써야 되는 그런 물건입니다. 물론 이제 이런 핸드 마이크에도 마이크 솜을 이따시만한 거를 달기도 하는 경우인데 잘 없고, 이쪽은 조금 더 이런 민감도가 적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 구준액 마이크라고 하는 건 되게 조그만한 캡슐, 아까도 보신 것처럼 되게 작잖아요. 이 안에 들어있는 거가. 그리고 그것들이 되게 민감합니다. 민감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갖다가 이 파핑 노이즈에 되게 민감한 편이에요. 이걸 마이크 종류를 이제 콘덴서 마이크냐 다이내믹 마이크냐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까지 뭐 알아두실 필요는 없지만은 요런 마이크들은 주로 콘덴서 마이크고 민감한 애들입니다. 많이 민감한 편이기 때문에 파핑 노이즈가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게 있다 하더라도 심하게 푹 하면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말을 하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주로 이제 밑에서 읽게 되는데, 마이크를 제가 살짝 옆에서 배치를 하고 있죠. 이게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내가 입 방향하고 살짝 옆에서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은 바비브베 뽀프파파 해도 이게 바람이 나가는 방향하고 살짝 비껴 있으면은 직접적으로 여기 닿지 않는 위치를 잡아주시면은 그런 비읍 피읍 발음할 때 이제 나오는 파핑 노이즈를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안전할 수가 있으니까 마이크를 이제 또 이런 경우들 봤어요. 이제 이렇게 놓여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꺾어가지고 이렇게 놓고 이제 발음을 막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퍽 하면은 퍽 하고 소리가 들어가게 되죠. 예,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 위치들을 잘 잡아가지고 이쪽 옆에서 이렇게 다가오게 되면 퍽퍽 하는 소리가 나더라도 이제 나은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있죠. 지금 가까워지니까 소리 커졌죠. 네,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소리가 커지긴 합니다. 근데 이제 너무 가까워지면은 이제 좀 더 저음이 강해지죠. 지금 그래서 저는 요거를 효과를 갖다가 이제 성찬 재정문 할 때 그러면은 어차피 고개를 숙여야 되잖아요. 이렇게 살짝 숙여가지고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제 그거 할 때 이제 좀 더 동굴 효과를 준다던가 하는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구준액 마이크들은 한 주먹 하나 정도의 거리를 두고 있는 편이 제일 소리가 괜찮습니다. 적절한.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명료하게 전달하는 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 안에서
저음이 막 많아가지고 이렇게 울리는 것보다는 좀 고음으로 이제 이렇게 나가주는 것이 좋기 때문에 너무 근접하지 않으시는 쪽을 추천을 드려요. 뭐 물론 우리 성동복지관의 이 지금 시스템이 얘는 이제 그 생각보다 가까이 해야지 소리가 나더라고. 아까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가까이 와야 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은 가능하면은 이제 자기 그 성량을 조금 더 키워주시고, 그래서 적당하게 이제 거리가 들어간 데서 좋은 소리가 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내 성량에 한계가 있고 우리 마이크 감도에 한계가 있다 그러면은 조금 더 거리를 약간 다가가라. 근데 거리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파핑 노이즈라든가 그리고 또 이 치차름이라고 해요. 혀 채이는 그런 하는 소리들, 이런 것들이 소리가 들어갈 위험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들을 잘 유지를 해주는 것들이 마이크 사용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많이 해봐야 돼요. 감 찾는 거는 사실 본당에서 이제 독서 이렇게 하시고 이제 준비하시면서 실제로 올라가서 마이크 켜놓은 상태에서 좀 일찍 나와가지고 이제 봉독을 해보고 이제 또 선배들한테 조언 받아가면서 소리를 잡아 나가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본당에서 쓸 수 있는 게 핸드 마이크이죠. 이제 보편지향기도 할 때는 보통 무선 마이크 주로 쓰고 아니면은 유선이더라도 핸드 마이크들을 이제 사용을 하시게 돼요. 이제 그래서 이거는 헬드 마이크예요. 손에 들고 하는 마이크다라고 이제 헬드 마이크인데 얘는 많은 경우에 다이내믹 마이크이긴 하지만 콘덴서 마이크일 수도 있긴 하고 뭐 그거 형식은 크게 상관없지만은 얘를 잠깐 소리를 끄고 얘를 키워야지 이제. 네, 핸드헬드 마이크는 좀 더 다른 이 마이크에 비해서는 감도가 조금 낮습니다. 조금 더 이제 터프하게 만들어져 있고 뭐 좀 막 굴려도 되는 이제 그런 용도고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네, 지금 들고 있는 지금 젠하이저의 E835라고 하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10만 원대 초반대에 이제 거래되고 있는데 이제 뭐 보통 요 정도 급들을 많이 쓰실 거예요. 조금 더 신경 썼다 그러면 한 20만 원대 마이크들 이제 그런데 어쨌든 물론 이제 이게 무선이 되면 가격이 또 확 달라집니다. 이제 그러긴 한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 핸드헬드 마이크는 요 정도를 사용하는 것을 정석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턱 정도.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양조일 신부님 걸 해놨는데 충분히 감도가 있다라면은 조금 더 올리고 한 요 정도의 이제 세팅이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면은 요렇게 해도 되기는 하는데 보통 이제 턱 정도에서 이제 하는 것들을 그걸로 만들어져 있습니다만은 본당의 상황에 따라서 이게 세팅한 사람이 감도를 어느 정도로 했느냐, 내 목소리가 어떠냐, 내 목소리는 작은데 뭐 그러면 어떻게 붙여야지. 감도가 작으면은 붙여가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럴 때도 우리 영축이 형님 사진인데 뭔가 먹을 듯이 이렇게 하시면은 얘도 이제 아까 이제 근접 효과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똑같이 생기고요. 그리고 파핑 노이즈 들어갈 가능성이 얘보다는 적기는 한데 있어요. 네, 있기 때문에 거리를 이게 막 잡아먹듯이 이렇게 노래방 가면은 막 이렇게 하잖아. 이제 이렇게 입에 닿듯이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거기는 좀 감도를 약간 낮춰놨어요. 왜냐하면 노래방에서는 사람들이 소리를 크게 지르잖아요. 그걸 버텨야 되고 하울링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감도가 그렇게 크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해야 될 정도이긴 하지만 생긴 게 같은 마이크이긴 하죠. 같은 식의 마이크이기 때문에 성당에서도 이렇게 하시라고 만들어두지 않았을 거예요. 또 감도를 좀 올려가지고 한 요 정도 선에서 마이크를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되어 있을 거니까 이제 또 너무 가까이 하면은 이제 그거고 그리고 이제 이 사용하는 환경들이 다르시잖아요. 아까 보편지향기도 할 때 어떤 분은 이렇게 잡고 있어가지고 소리가 거의 잘 안 들렸었고, 그러니까 좀 작게 들렸었고, 어떤 분은 딱 이렇게 해가지고 소리가 이렇게 들어왔었는데,
내가 들리면서 이제 이 스피커 소리들로 내 소리가 어느 정도 들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조절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긴 해요. 그리고 또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잘 안 할 것 같긴 한데 이제 겉멋들은 애들이 이렇게 잡는단 말이야. 헤이요 막 이러면서 이제 이거인데 헤드를 잡는 것은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마이크도 아까 지향성이 있다 그랬죠. 방향이 있다 그랬어요. 얘를 잡아버리게 되면 요 안에 마이크 주변에 뭔가 이제 울림통을 하나 만드는 효과도 되고 이 뒤쪽이 있는 밑에 쪽이 있는 이유가 이쪽 소리를 상쇄시키기 위한 것들인데 얘를 막아버리게 되면은 온 소리가 다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제 그러니까 특별히 이거를 해가지고 뭔가 효과를 내겠어라고 하는 용도로 이렇게 하면 좋은데 왠지 그 가수들 중에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을 보고 저게 멋있어 보여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하여튼 마이크의 올바른 잡는 위치는 여기 그 몸통을 잘 잡아주시면 돼요. 여기 스위치가 있죠. 스위치. 보통 스위치가 있는 마이크들을 본다해서 많이 쓸 때 없는 마이크들도 있고 있는 마이크를 주로 쓰게 되는데 있는 마이크를 하면 요게 엄지손가락으로 딱 잡은 위치면은 적당합니다. 이래서 이제 마이크 껐다가 켰다가 하는 위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잡아주는 이런 정도가 적당하십니다. 무선 마이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간혹 가다가 또 이렇게 잡으시는 분들이 요 끝에 요 밑에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제가 아까 지금 그 염추경님 같은 경우도 비슷하긴 한데 여기는 그래도 아주 밑에는 안 잡았네. 그런데 이제 너무 밑에를 잡게 되면은 그 무선 마이크의 아래쪽에는 안테나가 있습니다. 안테나를 그 손으로 이렇게 가리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전파에 크게 문제는 안 되지만은 약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특히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들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요 정도로 이렇게 잡는 그런 것들을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크의 패턴들이 이 마이크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그 정석적인 방법으로 잘 잡고 계시는 거예요. 요 사진은.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 위아래 이제 간격은 그 들리는 것들을 보면서 적당히 조절을 하시라. 그리고 보통 이제 하울링이 나기 직전까지 아마 당겨놨을 거니까. 그리고 요거가 조금 더 하울링에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이내믹 마이크들을 이제 일반적으로 아래쪽에서 쓰는 그런 것에 이제 요 스피커, 메인 스피커 아래쪽에서 보통 많이 쓰게 되잖아요. 그쪽에서 이제 사용을 하게끔 만들어 놓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특성들이 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음향 엔지니어가 없다. 그러니까 조절은 말하는 사람이 해야 된다. 말하는 사람이 해야 된다. 그래서 그 경험치를 쌓으면서 이제 그 뭐 선배들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좀 그것들을 감각을 찾으셔야 되고 그리고 내가 소리가 작으면 좀 더 가까워지면 되고 내가 소리가 크면은 좀 더 이제 멀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수들 뭐 이제 요즘에는 그 음향 시설에 회로를 보호하는 기능들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막 질러도 이것들을 그 잘 막아주거든요. 근데 이러다가 옛날에는 그게 안 되던 시절에 막 스피커 터트려 먹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 그럼 막 소리 지를 때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조절하는 그런 거를 스킬로 갖고 있던 시절이 있는데 이제 그거가 내가 소리가 크게 나가면은 얘를 멀리 떨궈가지고 조절을 이제 들어가는 거를 좀 조절을 해주는 그런 건데 이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소리가 너무 크게 나오는 것 같다 싶으면 조금 멀어지면 되는 거고 너무 그 작다 싶으면 가까이 가면은 좀 더 가는데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저음이 커진다. 저음이 좀 더 커지는 편이고 이제 그 저음이 좀 멀리 못 가는 것 같아요. 이제 이게 그런 효과들이 있으니까 너무 바짝 붙여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으실 정도로 발성을 하실 수 있도록 하시되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적당히 듣기 좋은 소리들을 만들어 나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마이크 사용에 대해서 이렇게 했고 이제 그 앞단에서 이제 마이크까지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앞단에서 이제 정말 바르게 읽어서 바르게 전달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우리 또 회장님과 또 다른 이제 봉사자들과 함께 이제 다음 주 시간부터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따로 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네. 저는 제 시간에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 우리 회장님 또 말씀하시고 싶은 것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으신 것 같으니까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